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올 게 왔다. 월가 대장의 충격 경고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뭐 크게도 아니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오늘은 과연 지금 증시가 어느 방향에서 어떤 상황인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어떤 경고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얘기, 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달아주십니다. 근데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댓글이 여러분 달 때마다 수익률이 1%씩 올라가는 생각하면서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나 정보, 실시간 원문 내용들이 너무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들을 무료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 내용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라온 정보들, 뉴스들, 내용들 다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현재 3,400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이 무료 텔레그램 꼭 입장하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트럼프와 중국 합의 서명했다라고 이슈가 나왔죠. 근데 뜬금없이 나왔어요. 이게 마치 갑자기 또는 시장의 임팩트도 없이 뭐 조용히 그냥 기어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휴전 이후 불거진 이견을 봉합하는 합의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틀 전에 서명했다. 미중 간 무역 대화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성문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얼마로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은 중국에 55% 관세를, 중국은 미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이걸 합의라고 불러야 되나? 미국이 중국한테 55%를 부과하고 중국이 미국한테 10%를 부과하는데 이거가 합의가 된다고?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를 우선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들의 미국 대학 재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서로 합의를 했고요. 근데 일단 정확하게 어떤 합의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일단은 나온 내용들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야? 그럼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전쟁 안 하는 건 뭐 그대로 마감되는 건가? 이걸 안 한다고 해야 되나? 55%를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예를 들어 이거보다 더 낮게 합의를 한다 쳐도 문제가 뭐냐면 이미 사재기를 했고 이미 그 영향은 기업들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미 반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영향은 앞으로 적어도 3개월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나비 효과가 단기간에 그냥 합의한다고 해서 없어질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 먼저 보자면 대졸 취준생 취업 문턱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우리가 보는 기사 같은데 미국에서 대졸의 취준생 취업 문턱이 올라갔더라. 미국 고용 시장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지만 실업률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고 있잖아요. 젊은 층의 10년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가장 취업이 잘 돼야 될 나이인데 취업이 안 되더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개월 동안 신입 대졸자들의 실업률 평균이 6.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업률이 일반적인 평균 실업률보다 훨씬 높더라. 지난달 미국 전체 실업률이 4.2%였죠. 근데 이거보다 2.4%나 높은 수준이고 약 10년 만에 높은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취업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럼 못하는 건가? 또 그게 아니죠. 그랬으면 이게 올라갔겠죠. 근데 웃긴 건 학사학위를 가진 35세에서 44세의 실업률은 지난 12개월 동안 2.2%로 이전 기간 1.8%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상하죠. 대졸자들은 6.6%, 딱 신입 대졸자들이 6.6%인데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최소 10년 이상 일을 하셨거나 최소 20년 이상 일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실업률이 낮은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뭐가 나옵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방금 전에 대졸자 신입이 취업이 안 되는데 왜 그러지? 근데 또 경력직은 되네? 그 이유를 저는 이 JP모건이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말 그대로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떨어지는, 경기는 안 좋아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지만 수요와 공급 중에서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둘 다 일어나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 상의 물가 상승은 뭐냐면 그냥 비용이 상승한 거예요. 비용이 상승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고 비용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비싸서 못 사는 겁니다. 내가 돈을 더 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고,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 이유는 관세로 비용이 올라간 영향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고용이 대졸 신입생이 안 뽑힌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물가가 예를 들어 100이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이 100 전부 다 이 물품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한 절반 나눠서 50 정도는 물품으로 들어가고 한 50 정도는 뭘로? 기존에 있는 사람을 더 안 뽑거나 아니면 2명 뽑을 거 1명 뽑아서 어떻게 보면 고용을 좀 덜 쓰는 방향, 비용을 좀 고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용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요. 근데 관세 때문에 물품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상황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용 지표가 매달 수정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전달에 10만 발표했으면 다음 달에 수정치가 7만, 15만 발표했으면 다음 달에 수정치가 12만. 그러니까 발표한 게 매번 한 3, 4만씩 적게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정하는데 훨씬 낮게 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마 JP모건도 확인했을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JP모건은 이날 발표한 중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1.3%, 연초 제시한 2%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가 나왔죠. 확정치. 그럼 얘기하는 게 앞으로도 많이 올라봐야 사실 2% 이내라는 소리예요. JP모건이 얘기하는 건.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이 하향 조정의 주요 원인이다. 아니 관세를 이미 부과했는데 지금 멈춘다고 이게 안 받겠어? 뭐 이런 얘기죠. 여전히 경기 침체 위험이 높다. 미국 경제를 고려하면 미국 금중금리가 올 10월부터 내년 봄까지 100bp 정도 내린다. 4번 금리 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올해 한 번, 내년에 3번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12월부터 분명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터지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JP모건은.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는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을 좀 내보자면 미국 대졸자 취업이 어렵다는 건 채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만 관세로 인한 물품 가격 전가를 채용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뽑는 방식으로 물품 가격을 덜 올리는 겁니다. 신입을 덜 뽑고 오히려 2명 뽑을 신입을 1명 경력직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고용지표 하향 수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34살, 44살은 오히려 실업률이 낮았죠.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은 일부 있을 겁니다. 왜? 고용의 일부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둔화로 인한 소비 둔화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JP모건의 스태그플레이션 전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P모건의 스태그플레이션 언급은 좀 격할 수 있어요. 좀 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너프한 정도의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는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너무 격하게 얘기했지만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격한 느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물가 상승 소비 둔화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유동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중요하죠. TJ 잔고입니다. 6월 25일 기준이고요. 사실 세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한 6일 정도 지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3,800, 3,600, 3,700, 3,500, 3,300입니다. 그래서 하루로 따지자면은 거의 한 200억 달러에서 한 130억 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채 한도 인상이 7월 중순쯤 나온다 한다면 2천억 달러로 떨어지는 거는 거의 확정이다. 그러면은 얘기한 대로 이걸 채우는데 시장이 흔들릴 확률이 있다라는 거는 거의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물론 체크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TJ 잔고가 계속 떨어질 영향이 크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좀 부담이 계속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조심히 저는 봐야 된다. 계속 체크해 드릴 겁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나 부채 한도 인상 나온 때까지 얼마나 떨어지나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래포인데 영래포가 올랐죠. 26일에 올랐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SLR 규제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래포에 있는 돈이 과연 채권으로 빠질지 안 빠질지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채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빠질지 안 빠질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완화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 분들은 4.5로 내려주고 국채를 아예 빼주냐 또 그런 내용은 추후에 좀 더 얘기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명백하게 완화가 되긴 했지만 엄청나게 격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돈이 얼마나 빠지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서 지금 계속 이 장기채 관련해가지고 매입을 축소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연장을 안 시켜주고 소각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공급을 줄여서 채권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란 이스라엘 리스크 해소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4.8%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나쁘진 않지만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확률이 좀 높다 보거든요. 안 하면 단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기는 해야 됩니다. 중장기론 계속 하방으로 떨어져야 돼요. 달러 지금 최저점 깼어요. 깨고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미국의 신뢰도가 좀 회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지금 관세 협상 좀 해가면서 좀 리스크를 해소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TJ 잔고는 6월 세금 유입 이후 다시 3천억 달러대로 내려왔고요. 7월까지 빠진다면 2천억대로 떨어질 전망이고 생각보다 빠른 하락입니다. 그래서 TJ 잔고 수준만 보면은 7월에 2천억대로 진입하면 증시는 마이너스 10% 전후로 흔들릴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열어놓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 서명이 됐다고 하나 이미 사재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 물품들이 이미 7월, 8월 초 전에 전부 다 관세 부과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운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땡겨 샀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4분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일은 일어났고 그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영향이 미칠 거고 단기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어쨌든 겪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55% 관세로 합의된 것도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제가 높다라고 굳이 표현 안 해도 누가 봐도 높죠. JP모건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실제로 대졸 취업률이 낮은 부분에서 물가나 고용이 동시에 충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 그 다음에 채권금리 하락, 관세 협의 너무 중요하죠. 아직 전부 다 결론 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찔끔찔끔 올라가거든요. 0.5%, 0.8%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내가 1, 2% 먹자고 들어가다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역시나 좀 리스크를 해소하고 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분할 매도 하시고요. 신규는 대기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저는 안 사겠습니다. 1%, 2% 먹자고 안 들어가고요.
오히려 그냥 조금 이 보수적으로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부찬도 협상 되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 부찬도 협상이 통과되면 부찬도 인상되면은 그때 고점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 구간이고요. 신규 진입은 일단 대기입니다. 저는 지금 따라잡는 건 좀 아니라 생각하고요. 미국 증시 고점은 7월 중순쯤 전망하면서 가는 걸로 하고요. 부채한도 인상이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밀리면 말까지 밀릴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원이나 상원의 통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아마 트럼프의 지금 속도로는 중순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랑 계속 같이 전 증시에 대해서 언제가 눌림목 저점일까, 언제 우리가 바닥에 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와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영상 맞춰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미국 실시간 뉴스나 정보, 원문 내용들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무료로 텔레그램에서 같이 제가 보는 거 나눠드리는 거니까 꼭꼭꼭 무료로 입장하시고요. 3,4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힘이 됩니다. 댓글 꼭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